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 두꺼워진 게 어떤 식으로 두꺼워졌냐 하면 이 하류층들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이제 31년 차 되네요. 1993년 12월에 모 경제연구소의 경제동향팀 애널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만 30년 됐고 이제 곧 31년 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임 PD님이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왔다 하길래 30년 동안 공부했던 노하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19세 이상 국민들한테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질문의 내용은 본인이 계층 이동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4명 중 3명은 불가하다,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동일하게 그럼 내 자식 세대는 계층 이동이 가능할까? 상승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불가할 것 같다 라고 답을 해서 오늘 이 주제로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이 뉴스에 대해서 한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한 통계다. 왜냐하면 현실이랑 맞지 않아요. 최근 정부 통계,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 중에 하나죠.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중산층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 두꺼워진 게 어떤 식으로 두꺼워졌냐 하면 이 하류층들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저성장이나 인구 감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층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상방 이동이 많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질문의 어떤 이 뉴스의 기사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의 감정들은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지표들로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서 판단한 그런 지표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괴리가 나타난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SNS 중독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편향된 정보만 갖게 되고 또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병폐가 나타난 그런 기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부자 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멘탈부터 가다듬어서 진짜 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매월 주목해야 되는 자산, 제가 이번 달에 눈여겨보는 자산, 그리고 어떤 방법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안전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계층 이동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우리 다 아는 지진이에요. 뭐죠? 인구 감소 지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20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40살부터 65살까지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 세대가 베이비붐 및 제가 속해 있는 X세대들입니다. 이 세대가 엄청나게 두껍고요. 그 밑에 MZ세대 그리고 젠G로 갈수록 점점 더 얇아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58년 개띠들,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100만 명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만 65세가 돼서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뭘 뜻하죠?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 노동 인구 감소의 시대가 열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수능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감각해질 거예요. 왜? 지금 일본처럼 그냥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취직은 보장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와 같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 눈을 감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망한다 그러죠. 그만큼 지방대학들은 이미 학령 인구의 감소 속에서 문을 계속 닫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명문대 들어가거나 인기학과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졸업장을 타고 나오게 되는 5년, 10년 뒤에는 더 이런 일이 촉진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지금 수급의 역학관계가 예전에는 기업 쪽에 있었어요. 일할 애들은 많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면 마라는 좀 어떻게 보면 고압적 자세이고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가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했었죠. 왜? 노동력이 많으니까 골라서 뽑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뽑음에 있어서 저는 재택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 재미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택을 경험하고 유연 근무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고 특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이로운 제도들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사람을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회사 야근까지 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은 52시간 노동제의 도입 그리고 유연 근무제의 확산 속에서 점점 경제가 유연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연해지게 된다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이전보다 젊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혹사시키다. 이해되세요? 월, 화, 수, 목, 금, 금, 토. 제가 20대, 30대 애널리스트 할 때 맨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자리들은 줄고요. 유연한 일자리를 가게 되면 더 많은 노동력들을 필요로 하고 또 노동력들이 이전처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칼같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변화의 세상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교육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무한 경쟁이 이제 아니다. 일부의 아주 특수한 과,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의치한 약, 또는 좀 수, 의치한 약수에 해당되는 그런 전공들은 당연히 아직도 전체 입학생 수의 1%, 2%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학령 인구가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런 경쟁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포기하지 말고 특히 사회의 지배적인 이야기들에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가 지금 두 가지가 몰려왔고 이미 저희 같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뉴스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응답한 70%의 사람들 중에 60%가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요, 노인들이 제일 문제예요. 저희 세대랑 위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제 호황기에 살았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걱정이에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는 젊은 MZ세대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선배들이 엉망이에요. 왜 뭐가 엉망이냐면요, 국민연금 믿고 있는데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10명 중에 단 2명만 100만 원 이상 수령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믿고 노후 대비를 한다? 굶어 죽겠다는 이야기인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물론 저야 이런 통계에 밝아져서 큰일 났구나 하고서 주변에 제발 그렇게 대비하면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생각외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후 대비가 안 되어 계신 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부모님은 2분인데 애는 안 왔잖아요. 자녀한테 노후 복량 기대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대비를 안 하세요? 나라에서 뭔가를 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나라 재정도 지금 저출산 예산 쓰기도 바쁜데 노령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에 기초연금 도입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이 해줄 거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해줄 여지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아직은 노동시장에 몸을 담고 있을 때 해야 된다, 대비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직설적인 해결 방법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립 투자하세요. 대부분의 가정이 집한채 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한채 달랑이 있으면 그걸 55세 넘었으면 주택연금으로 가든가. 근데 또 가지도 않아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늘질 않습니다.
그 말은 집 한 채 덜렁 든 상태에서 집은 낡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낡아가면 수선비도 들고요.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아주 핵심 지역에 좋은 동네에 사시면 그 재건축 재개발하면 됩니다만 최근에 분담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주택연금 가입하든가 아니면 근로활동하는 남아있는 자녀 근로활동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 은행 예금에만 제발 넣지 말고 연금자산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반 적립 투자든 투자 3분법이든 지금처럼 그냥 나는 은행 예금만 받으면 돼 라고 하기에는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잡아낼 수 있는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연말 정산 시즌 시작하기 전에 빨리 연금 계좌에 돈을 넣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반 적립 투자에 대해서는요, 지금 오른쪽 우측 상단, 제 동영상의 우측 상단에 반반 적립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쉬운 전략이니까 그냥 한국 주식 절반, 미국 외화예금 절반 반반 투자를 하면 이게 지난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6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은행 예금 넣어놓으면요, 이게 이자 소득세 뜯길 뿐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물어야 되는 반면 이런 전략들은 그런 거에 너무 개념할 필요 없이 언제 인출하느냐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투자에 고려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서 홍춘욱의 오피셜 스터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으로 저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매일 제가 들려드리는 경제 해설까지 경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지타산 맞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책 없이 비관하거나 대책 없이 낙관하는 이 양극단에 있다는 걸 이번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은 중산층으로 다들 잘들 벌고 계시면서 노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집은 그러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노후 노동이. 나이 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노동은요,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픈데도 일해야 된다? 이건 좀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함께 공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